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업수학 9장 수치해법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시작할 9장의 내용은 이제 수치 해석으로서 반복법이라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이제 뉴턴법, 그 다음에 라그랑지 보관법,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스플라인법 여러 가지 등이 있지만 일단은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치 해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수치 해석은 실질적으로 왜 필요한지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 수치 해석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 또 응용이 가능한지를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함께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이 제목에서 수치 해석이라는 것을 보시기만 하시더라도 정말 수치적으로 어떤 것을 해석한다라는 개념이 바로 단어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실 텐데요. 이 수치 해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목과 마찬가지로 정말 수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학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어떤 대상 시스템을 분석하고 해석을 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혹은 예측 외에 해석을 하시려고 하실 때 정말 어떤 분석적인 방법으로 어떤 방정식이나 여러 가지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해법으로 솔루션이 도출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풀이 방법 자체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정식이 뭐 y는 뭐 함수 자체가 y는 ax 플러스 b라거나 1차 함수가 존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가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경향이 있는 어떤 대상 시스템에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 자체가 부여된 것이 함수 자체에 조건이 부여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 식을 여러분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y equal ax 플러스 b가 m이라는 값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딱 조건이 붙게 되면 이 오른쪽 우항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식으로 놓고 우리는 x라는 값을 하나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ax equal b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m-b가 되고 우리는 이제 이 수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늘 해오던 방식처럼 하지만 그 늘 해오던 방식 자체가 다시 한번 기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논리적 흐름이 머릿속에 정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함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컨디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미지의 변수값을 찾는 것이 방정식을 풀이한다는 것이고 이런 폴리노미얼 형태의 즉 다항계수 형태의 어떤 함수가 아니라 뭐 미분계수를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가 됐을 때 그것을 바로 우리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 공업수학에서 그 풀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던 것이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요 방정식을 풀이를 하게 되면 뭐 a분의 m-b라는 형태로서 x값을 찾을 수가 있지만 물론 요 값들도 지금 미지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컨스턴트로서 상수값으로 정의가 된다면 하나의 값으로서 x값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로서 x값을 찾을 수 있는 일련의 흐름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늘 자연스럽게 생각해 오면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당연하게 인지하셨던 부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습에 의해서 이런 건 이렇게 풀고 저런 건 저렇게 풀고 이런 걸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제 이걸 이렇게 풀면 x값이라는 걸 도출할 수 있게 되고 이걸 응용을 하기 위해 대상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그 모델링한 것을 기반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러면 내가 어떠한 값을 넣어야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개념에서 이 방정식의 풀이를 적용을 하고 계셨었다면 여러분들이 늘 당연하게 생각해 오시던 이런 함수들로 예를 들어서 대상 시스템 자체가 이러한 함수의 형태로 표현되지 않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대상 시스템이 이렇게 명쾌하게 1차 함수 혹은 명쾌하게 2차 함수의 개형으로 표현이 되던지 혹은 정말 정확하게 미분 방정식, 이게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서 이거 미분 방정식의 풀이 방법대로 제차, 비제차 나눠서 대입법으로 풀던지 혹은 여러 가지 비제차 미분 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가다 보면은 솔루션이 나오기 때문에 제너럴 솔루션 도출한 다음에 조건들 탁탁 넣어서 파티큘러 솔루션 특이해를 딱 구해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대상 시스템이
비선형 방정식의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된다거나 혹은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y는 뭐 코사인,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뭐 실제로 뭐 사인 뭐 x 제곱 플러스 2x에 뭐 또 넣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인버스 취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여기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뭐 x분의 1 뭐 이런 형태로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띈 대상 시스템의 모델링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러한 해석적인 어떤 솔루션 자체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이러한 함수 자체의 어떤 조건이 부여된 방정식 y 이퀄 0을 만족시키는 이 솔루션을 x의 값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뭐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메모리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서 웬만한 어떤 이런 방정식의 해 자체는 직접 값들을 대입해 가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를 찾아가는, 컴퓨팅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해를 구할 때 옛날에는 오래 걸렸지만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발달이 된 상태에서 그 알고리즘에 맞춰서 이 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구성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리기만 하면,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기만 하면 이 수식을 만족하는 x를 굉장히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런 어떤 우리가 어떤 해석적으로 찾을 수 있는 솔루션, x는 뭐다라고 수학적으로 찾을 수 있는 모델이 아니라면은 실제로 이러한 비선형 형태를 띠고 있는 수학적 모델이 도출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를 계속 찾아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 수치적으로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 수치적으로 찾아나가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겁니다. 솔루션, 여러분들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그래피컬하게 해석을 한번 해보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것은, 자, 2차 방정식을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아래로 볼록한 이러한 함수일 때, 이 함수가 예를 들어 y 이퀄 x의 제곱 플러스 뭐 2x 뭐 플러스 여러분들 뭐 여기다가 이제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ax 플러스 b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 2차 함수일 때, 이 2차 함수의 근을 구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말이 되진 않습니다. 함수의 근, 함수 자체는 x를 x의 어떤 그 입력값을 넣었을 때 출력값으로서 y값이 매칭이 돼서 나오는 건데, 그거에 대해 근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어떤 이제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자, y 이퀄 0이 되는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이렇게 방정식을 하나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이제 자, x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셨던 이제 방정식의 해, 근을 구하라. 근을 구하라고 했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x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그 점이 바로 이제 뭐 근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이 근을 구하는 뭐 근의 공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왜 x축과 만나는 점 자체를 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그것을 수학적으로 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바로 자, 이 왼쪽에 이 텀은 실제로 y에 대해서 x값을 넣으면은 x값을 넣었을 때 전부 이 y값을 만족시키는 이 좌표들을 찍었을 때 이러한 개형을 보이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것이죠. 지금 x, y라고 하는 2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2차원 좌표 공간 안에서 이 함수의 개형을 그려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 함수 값이라고 정의된 이 y값, 치역이라고 정의된 이 y값들 중에서 바로 0을 만족시키는 x값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 y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함수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 y는 0이라고 하는 함수, 즉 이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은 y값을 갖게 되는
X 값을 찾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